안녕하십니까. 이해란입니다. 오늘은 그 전교조의 그 잘못된 교육에 맞서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전국 학부모 연합 그리고 또 공교육 살리기 연합의 대표로 계시는 이경자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육계에 정말 이 불안정하고 정말 이 불합리하고 이 잘못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것은 우리 이경자 대표님처럼 나라가 시키지도 않는데 예, 각자 알아서 돈 내고 몸 바치고 막 시간 바치고 해서 지켜내는 이런 애국 국민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예, 문재인 일당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마음대로는 못 바꿉니다. 누가 마음대로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대표님 엊그저께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서 네.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임모시거든요. 네. 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그 기사가 나서 네. 이유를 이제 뭐 알아보는 그런 네.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좀 알고 계시다고요. 네. 네. 뭐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죽은 거잖아요. 네네네. 이분은 사실 보면 지금 여기 52세, 이렇게 나왔네요.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세훈입니다. 나왔네요. 네. 네. 나이는 52세고요. 그 52세에 이미 이제 교장까지 거쳐서 그럼 능력 있네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과장으로 작년에 부임해서 작년 9월에 과장이 된 사람인데, 이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게 사실은 과거 정권에서는 없던 과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뭐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게 구태여 교육청 안에 있어야 되는 과는 아닌데, 이게 광로연 교육감 때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문영린을 거쳐서 꽤 오래됐군요. 오래됐죠. 그렇지만 모든 과는 50년, 60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된 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과가 뭘 하냐. 구태 우리 국민들 다 잘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무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조례, 또 무슨 뭐 혁신교육, 내지는 뭐 세계시민교육 해서 얘네들은 모두 말은 좋아 보이네요. 말만 근사한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민주라는 말에 속아왔다는 걸 지금 국민 깨닫고 있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요즘 최근에 어떤 일이, 이분이 지금 죽으면서 유서를 쓰고 죽고 너무 업무가 힘들다라고 쓰고 돌아가셨다는데, 그 유서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말 없었다 하고 그 유서조차를 부인하고 있어요. 유서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공개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죠. 네, 그야말로.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힘들다고 그러면서 나갔는데 시신이 발견된 게 1월 3일이에요. 그러면 차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이틀 동안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냈다가 1월 3일 날 차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일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업무가 힘들다고 할 때, 저는 딱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이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을 같이 모신 그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랬군요. 예, 네. 이분은 좀 보수 성향인 분이셨대요. 그랬군요. 그랬는데 이 정권이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바뀌는데, 남자들은 승진욕이 있고 뭔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어떤 조의원의 입맛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뇌가 있었을 거다. 그랬는데 가서 하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인권조례라든가 뭐 그런 혁신학교가 지금 얼마나 엄마들이 이 문제가 많다고 제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성평등 교육 정책 연속 토론회가 있었어요. 성평등 교육. 예, 성평등 교육.
그러니까 예. 여러분 성평등 되게 좋은 것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안에 무지무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 최근에 엄마들이 여성가족부 앞에 가서 양성평등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왜 갑자기 성평등이냐라고 예. 엄청나게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된 사안인데요. 이 성평등이라는 게 이건가요? 네네 맞아요. 이 성평등교육정책 연속토론회인데 예. 이게 11월 25일 날 학생토론회가 있었고요. 29일 날 교사 시민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12월 8일 날 또 정책 토론회라고 국회에서 했고 네. 이 시리즈로 하면서 여기에 그 구체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를 물들인 차별과 혐오의 성문화. 참 우리가 뭘 그렇게 뭐 성을 차별하고 혐오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혐오한 게 없잖아요. 왜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성을 양성평등으로 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중엔 그렇게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남성은 혐오해요? 아 저는 혐오도 안 해요. 난 남자 좋아요. 아니, 나 아들 엄마인데 아들을 왜 혐오하겠어? 네, 그리고 남자가 남편이랑 얼마나 다 같이 든든해요. 살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얘네들은 혐오한다고 해서 왜 그러지라 그랬더니 성을 바라다 보는 게 다른 생각을 서로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우리는 해서 남자 여자를 보는데 얘네는 성을 여러 가지 성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성소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성을 그래서 동성애? 이번에 양성을 동성애, 그러니까 양성을 성으로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은근슬쩍.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동성애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요? 맞아요. 아니 조용히 하고 싶으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아니 미치겠어요. 집에서 네. 성생활하는 거 밖에 보여줘요? 네. 떠들어요? 맞아요. 조용히 하잖아요. 예, 동성애도 그거- 조용히 하세요. 왜 네, 그래요? 조용히 하면 되는데 얘네는 조용히 하기 싫다는 거고 남자 여자처럼 법적으로 보호받고 막 세금 혜택도 받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무슨 지원을 혜택을 받겠다는 거예요. 뭐 혜택을 왜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받기 싫어서 우리는 그동안 혐오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다 평등하게 하겠다 하는 게 사실은 근데 이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 평등이죠. 토론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보면 네. 평등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특별 대우해 주는 거더라고요. 아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좀 또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 토론회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토론회를 했냐면요. 저기 서대문에 있는 바비엥 오피스텔이라고 있어요. 바비엥이라는 왜? 오피스텔 건물 왜 안에서 거기서, 왜 거기서요? 누가 아니래요? 서울시 교육청은 뒀다가 국 끓여 먹는데요. 그러니까 건물도 크던데. 그런 데서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 체크하고 그날 참여하는 엄마들한테 뭐라고? 뭐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사진까지 촬영 동의서까지 받았어요. 당신을 촬영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신상을 털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당신들이 또 촬영하면 안 되고 우리들은 당신을 촬영할 수 있고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으면서 그야말로 우리를 차별하고 막 우리를 갖다가 막 압박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폐쇄 행정을 하면서 이런 토론회 1, 2, 3차를 진행한 거예요. 아니 이것의 총책임자가 이번에 죽은 이 임세훈 과장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그렇게 자기들부터 차별하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아니 참 이거를 진짜. 혐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 왜 폐쇄당하니까 혐오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날 토론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패널이 전체가 다 좌성향인 그야말로 여성 정책이라고 한다는 그야말로 진짜 페미니스트들로 일색으로 그렇게 짜여졌고 그야말로 어떤 토론회를 할 때는 좌우 내지는 보수 진보의 그 패널을 같은 수로 앉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거기서 어떤 의견이 도출되는 건데 얘네는 자기들끼리 앉혀놓고 그냥 다 통과 의례식의 토론회를 거친 거죠. 우리는 학생 토론, 교사, 시민 토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까지 거쳐서 이런 성평등에 대해서 차별하고 혐오하지 말라는 것을 의견을 모아냈다라는 그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갔다 와서 어떤 엄마가 거기 후기를
써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가지고 임세훈 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토론회를 비밀리에 하고 또 성평등이라고 한다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막 매일 전화를 했더니 그랬군요. 이 과장이 무지무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업무가 자기 생각은 정말 이게 나쁜데 이 조희연 교육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임 과장은 엄청난 그 업무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그것 때문에 무지 고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힘들다. 나 도저히 이렇게 힘든 거 살 수 없다 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우울증 같은 게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CIA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이 교육 업무를 이렇게 비밀리에 수행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국민의 여론이라고 이렇게 오도하고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이런 게 나라가 아닌 이게 거예요. 교육입니까 이게? 이게 교육입니까? 아니면 CIA 요원들입니까? 왜 비밀리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이죠. 거기에 나온 학생 대표로 나온 아이는요 학생이 아니라 아수나로 청년 조직 대표가 나와요. 아수나로? 근데 아수나로는 뭐냐면요 그 지옥에 그 막 아우성 치는 것 같은 그런 걸 아수나로라고 하는 건데. 아우성이 뭐예요? 왜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름다운 성 그거 아니에요? 아우성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수나로라는 조직이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가 이미 정의당의 청년 대표가 됐을 정도로 문제 있는 학생들이에요. 걔네들은 그 아수나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인권을 달라 하면서 섹스할 권리, 잠잘 권리, 공부 안 할 권리, 개지랄 같은 말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모임의 아이를 대표를 학생 대표라고 학생 토론의 중심 패널로 갖다 앉힌다니까요. 아수나로. 예. 아수나로라는 청년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섭게 좌파들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단체예요. 거기에 뒷돈을 대주고 있고. 그 좌파는 왜 이렇게 덜 티예요? 네. 걔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광로현 김상곤이 교육감 되기 전에부터 아수나로 조직을 키워서 학생들이랍시고 앞장을 세운 거죠. 이 진짜 홍위병이요. 아니 근데 어린이가 공부를 안 하고 섹스만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걔는 이미 학교를 다 그러면 자퇴 학교에서 다 잘린 아이들인데 걔네들을 학생이라고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게 이게 지금 교육감들이 할 일이냐고요. 이번에 김상곤이도 마찬가지고 조희연도 얘네들 도움으로 함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아니, 심각해요. 이게 정말 나랍니까? 아니 제가 그 옛날에 산골에 살 때 개들이 섹스하는 걸 봤는데 개들도 섹스할 때는 숨어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백주대낮에 그 섹스하는 장면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고 학교 때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해야지 어린이가 그렇게 섹스하면 됩니까? 이게 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문화를 공평하게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기 위한 이게 또 로드맵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핵심에는 박원순과 김상곤이 있어요.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다는 박원순과 다음에 이 교육으로 모든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상곤이 있고 대통령 되겠대요. 네, 나중에 그런 욕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좋은 나라네. 예. 좋은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조희연은 지금 다음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데 이걸 이용하려고 지금 이 성평등을 해놓음으로써 여성 모든 조직을 다 자기 표밭으로 만들려고 이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 교육감 선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조용하게 얘네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여성 전체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성들이 정신 나갔어요.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학교가 섹스만 하면 어떡해요. 네, 정말. 아니 그리고 동성애 해가지고 에이즈 걸리면 어떡해요. 근데 일반 엄마들은 설마 내 아이 자식 문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엄마들 앉혀놓고 학생들 앉혀놓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성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제가 제 딸한테 쇼크를 받았어요. 제 딸이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 동성애 반대 운동은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유 엄마 내 친구들 중에 동성애 많아.
그래서 뭐라고? 너 미쳤니? 그랬더니 엄마 그런 서클도 있는데 이래서 제가 그때 이 실상을 알았어요. 아이들은 이제 여자끼리 이 동성애가 이렇게 문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번에 이 다음에 다시 얘기하실 거지만 지금 EBS는 어떤 방송이에요? 교육방송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교육방송에서 까칠 남녀라는 동성애 조장 프로그램을 무려 10개월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인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있는 줄 알고 조희연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동성애에 차차차차 물들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고 너무너무 이건 나쁜 정책인데 나는 교육감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 라면서 이를 추진한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자살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하게 된 동기는 네. 이경자 대표님께서는 양심과 네.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시다가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타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민주국가의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인간이 자기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압을 하는 거, 그 자들 민주인사라는 자들 자기네 그 양심 지키겠다고 이렇게 싸운 거 한 아니에요?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조희연 교육감 경책이 그러니까 민주시민과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이 조희연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는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 옹호관을 임명하고 또 성인권 정책 전문관을 임명한 게 자기 교육감 돼서 3년 동안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불량 학생을 네. 양성하는 게 조희연 교육감이 제일 자랑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불량 학생 인권 옹호한 게 아니라 불량 학생을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생 인권 옹호관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멀쩡한 선생님 송경진 선생님이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 모두가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핵심 정책이 학생 인권 조례예요.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이름 하에 인권 옹호관을 만들고 그런 무리한 진짜 국민적인 저항이 지금 무지 많은 혁신 정책, 진보 정책을 실시하고 그것을 실시하는데 앞장세운 시민과장이 죽은 거라고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다음 조희연 교육감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이번에 이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난 건데 지금 신문에서 쉬쉬쉬 해가지고 며칠 만에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오늘 이해란 박사님 이거 방송하시는 거 저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계속 떠들어고 다음 교육감 선거까지 반드시 조희연을 물고 늘어질 좋은 이거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저기 그 조사를 해야죠. 네, 이거 이게 사회적 강압이 없었는지, 네, 그 상사의 그렇게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 또한 인권 침해고,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이 연불처럼 외우는 민주화에 대한 반민주죠. 네, 반민주. 맞습니다. 강압은 아닐지라도 이분의 고뇌를 주변의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나옵니다. 저는 그 선생님한테 들어서 이 정도 얼른 파악을 한 거라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강압이죠. 아니 그리고 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불량 학생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이런 고뇌를 가지고 내 마음하고 똑같은데 과장님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말은 못해도 가슴 아플 직원들, 가슴 아픈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도 못하는 속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을 거예요. 난 요즘에 민주주의란 말이 너무 싫어서. 나도요. 난 민주 평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그래요. 아유, 이경자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